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나입니다. 네, 최근에 저희 온라인 교육 수강생분께서 질문을 좀 남겨주셨어요. 선생님, 저는 텔레마케터로 최근에 취직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전에 없이 오랫동안 많은 상담 업무로 응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너무 목이 붓고 아프고 좀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어떻게 하면 목을 좀 부드럽게 풀 수 있나요? 복식호흡만이 해답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어, 텍스트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최대한 좀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텍스트로 상세한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근데 당연히 말씀 주신 대로 복식 호흡 자체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좀 자주 붓고 아프고 그리고 좀 오랫동안 말하면 항상 목이 갈라지거나 탁해지는, 그래서 소리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네, 모두가 원하는 그 건강하고 단단한 목소리, 깊이 있는 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인 호흡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 하드웨어 자체를, 성대, 후두, 인두, 인후, 이 기관 자체를 건강하게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0년 전 꼬꼬마 시절 그 방송 리포터로 일을 시작해서 방송 리포터, MC, 뭐 쇼호스트나 또 강사, 그리고 지금의 국제행사 아나운서까지 이 10년 동안 목소리를 업으로 삼고 이 목소리로 일을 해온 사람으로서 어떻게 제 목소리를 굳건하게 지켜올 수 있었는지 제 노하우들을 좀 정리해 봤거든요. 좀 짧게 요약해서 필요하신 부분들 빠르게 익히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여러분. 목소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목 그리고 성대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목과 연결된 이 코의 컨디션도 같이 케어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목과 코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코가 막혀서 뭐 예를 들어 가래나 분비물이 안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 실제로 목소리에도 치명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가 막히면 구강호흡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당연히 차고 건조한 호흡을 그대로 내 목 안쪽 뒤쪽으로 이렇게 공격하듯이 숨을 들이마시게 되기 때문에 성대가 붓거나 갈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코와 목의 컨디션을 같이 케어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걸 기본적인 원칙으로 먼저 세워 주시고요. 항상 따뜻하고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자, 두 가지 컨셉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가급적이면 좀 피해 주셔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앞서 잠깐 언급을 해드린 대로 입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구강호흡 습관입니다. 대체로 많은 분들이 목소리 교정을 하실 때, 보이스 트레이닝 시작을 하실 때 실제 첫 낭독을 해보면 꽤나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목소리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마치 목소리 뒷덜미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처럼 소리를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진짜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 구강호흡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실제로 코가 막혀서, 즉 비염 증상이 있어서 한쪽이건 양쪽이건 어디든 막혀버리면 코로 들숨을 들이마시는 것 자체가 어려우시니까 주무실 때 이렇게 입으로, 목으로 숨을 들이마시는 습관을 갖고 계신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럼 이거 어떡해요? 비염은 그래요. 비염 수술이라는 대안이 있기는 합니다. 실제 저도 비염 수술을 한 경험자이고요. 이 비염이 심각하신 경우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하면 그 비염 수술의 고통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물론 수술을 해서 치료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처럼 이제 목소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수술도 좋은 치료법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또 좋은 어떤 그 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공개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구강호흡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 말씀을 빨리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구강호흡 습관이 많으세요.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카페인이나 알코올, 탄산, 당연히 모두 좋지 않습니다. 이거를 다 취합을 해보면 일단 커피 좋지 않겠고요. 라떼 성분, 우유 성분도 목에 찐득하게 좀 붓는 느낌이 있어요. 설탕, 과도한 좀 당류, 그리고 맥주, 여름에 맥주, 네,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3번 마실 거 1번으로, 10번 마실 거 2번으로 좀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도 좀 양심상 아예 알코올을 끊었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서 그냥 이렇게 음주를 이렇게 아예 끊어라 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멀리 하셔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소화 위장 기관이 조금 약하게 타고난 편이기도 해서요. 되도록이면 술을 좀 자주 마시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으로도 목 관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매콤짠 음식, 너무 뜨겁거나 너무 달달한 음식도 사실 목에 좋지 않아요. 좀 큰 자극감이 있거나 목에 끈적하게 들러붙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번째, 과도하게 목소리를 쓰는 경우 너무 좋지 않겠죠. 뭐 이건 너무 심플하니까, 너무 쉬우니까 빠르게 넘어가고, 반대로 목소리를 너무 살살살 쓰려고 속삭이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이거 역시 정말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대는 접촉 운동을 하는 기관인데 깨끗하게 접촉하는 이 면이 접촉하고 떼지는 이 느낌이 명확해질 때 정확한 소리, 발성 발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속삭이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게 되시면 성대 접촉 운동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소리, 바람을 빼는 습관이 형성이 되어서 성대 자체를 건강하게 쓰는 느낌을 내 기관 자체가 인지하지 못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너무 과하게 속삭이거나 과하게 소리를 지르는 습관을 둘 다 양극단을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기 목소리로 오랫동안 말하는 습관, 이것도 진짜 좋지 않아요. 보통 아기 목소리라고 하면 이렇게 코로 네 이런 목소리잖아요. 네, 저도 사실 뭐 아주 가까운 지인들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냥냥냥냥 애교를 부리게 되는 뭐 남편과의 대화라든지 그럴 때는 저도 모르게 이제 아기 목소리를 좀 쓰는 경향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그런 톤을 오랫동안 쓰는 습관은 당연히 우리 목소리를 해치는 습관입니다. 우리 목을 조이거나 경직시키는 감각에 익숙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많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시죠? 어린아이 육아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이제 아이들이랑만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뭐 클라이언트 통화를 한다거나 이제 업무상의 통화를 하실 때 목소리를 스위치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그런 좀 실질적인 현실적인 고민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여러분 멀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는 멀리하고 어떤 것들과 좀 친숙하게 지내셔야 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 물입니다. 저도 행사 진행을 하거나 강의 코칭을 할 때 항상 제 옆에 이렇게 텀블러를 두고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데요. 물을 의외로 잘 못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물 많이 드세요라고 하면 선생님 저는 물 맛이 너무 비려요. 물 맛이 좀 싫어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물을 꿀떡꿀떡 크게 마시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물을 그냥 아주 조금만 원씩 아주 조금만 살짝 적시는 느낌으로 마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 수분 보충을 직접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조절을 하면 좋을까? 바로 습도 관리, 가습기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가습기는 조금 용량이 크고 사이즈가 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오지는 못했는데 휴대용 가습기를 차량이나 데스크에 두고 사용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요. 그리고 주무실 때 특히 구강호흡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이 이 가습기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무더운 또 후텁지근한 여름철에는 좀 쉽지 않겠지만 건조해지는 간절기부터 최근 이런 좀 추운 겨울철에는 필수품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진짜 중요하니까 꼭 사용해 주세요. 자, 이어서 코 세척.
가장 중요한 습관이에요. 여러분, 코 세척은 바로 요겁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 그대로 욕실에 두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에 이제 물을 담아서 용량만큼 물을 담고, 그리고 그냥 물로만 세척하면 진짜 막 이렇게 따가운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식염수 포로 담긴 이 가루 용액을 딱 넣고 이렇게 탭을 닫고 그대로 한쪽 코에 푸쉬 이렇게 눌러주시면 안에 있는 이 식염수 용액, 소독액이 이 콧구멍을 타고 쓱 하고 들어갑니다. 그때 불필요한 분비물들을 이렇게 필터가 되어 있던 그 이물질들을 쓱 하고 반대 콧구멍으로 빼줘요. 엄청 시원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섭고 어색해서 도전하지 못하시는 경우 많은데 정말 적극적으로 이 노즈 스위퍼 코 세척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사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반대 콧구멍으로만 물이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아 하고 소리를 내실 때 안쪽을 타고 넘어가서 그 이물질들이 목구멍 안쪽까지 좀 세척해주는 느낌으로 가래 분비물들을 빼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육안으로 저는 샤워할 때 이 코세척을 즐겨하는 편인데 샤워를 할 때 저의 이제 피부만 이 몸 뭐랄까요 외부만 세척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코세척을 같이 하면 제 안쪽 비강 그리고 구강 목구멍 이 모든 이 통로가 깨끗하게 세척되는 느낌이라 저는 이 코세척을 진짜 많은 수강생분들께 강력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비염 수술을 받은 환자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거의 한 6년 정도 꾸준히 실천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 시원한 느낌, 깨끗한 느낌에 뭐 중독되었달까? 그래서 좀 자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자주 하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샤워할 때 딱 2번 정도만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용액 식염수로 용액을 부드럽게 만들면 맵거나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코세척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로를 깨끗하게 세척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단계가 바로 요겁니다. 짠! 뭐 사실 상표는 굳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를 저는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데요. 이 스프레이를 이렇게 목구멍 안쪽으로 칙칙 뿌려주시는 걸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수회 수분 해주시면 굉장히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보통 목소리가 걸걸하거나 탁하고 또 아픈 분들 대다수 소리가 좀 거칠다라고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칠을 한다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프레이에는 마누카 허니 성분이 좀 들어있어요. 호주 직구 쇼핑몰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쿠팡 같은 일반 쇼핑몰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페퍼민트 성분이 섞인 걸 좋아하시거나 뭐 녹차 성분이 섞인 걸 선호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누카 허니, 꿀 성분이 같이 함유된 게 좋더라고요. 이 프로폴리스는 이렇게 스프레이 타입과 알약 그리고 또 이제 용액으로 원액을 물에 타서 드시는 용법들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물에 타서 희석시켜서 드시는 경우는 그 향 자체가 약간 강해서 힘들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필요에 맞게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그 알약과 스프레이는 필수로 여러분들이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맹문동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맹문동탕을 바로 지금 한번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맹문동탕의 용법 혹은 효능이 나오는데 실제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우리 폐와 특히 기관지, 호흡기 건강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고 나옵니다. 이 맹문동은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 맹문동탕을 주세요라고 저는 약국에 가서 약사님들께 말씀을 드려요. 언제? 날씨가 바뀌는 간절기, 기온이 차가워지는 그 겨울철 초입에. 그래서 한 10포 정도, 한 20포 정도를 가져다가 뭐 따뜻한 물에 타서 차처럼 마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가루 용액이니까 털어서 아침에 이제 마시고 보통 이제 가래 같은 게 좀 끼는 느낌이 날 때 주로 즐겨서
음용을 하곤 하는데요. 이게 그냥 약성분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우리의 기관지 건강, 체질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뭐 영양제 성분 정도로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맥문동을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서 봐도요, 폐에 좋은 음식으로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다. 맥문동이 심장에 열을 내리고 심기를 다스린다라고 적혀 있으며 이때 심이란 심장, 폐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약재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맥문동에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폐에 생기는 염증 등을 막아주기도 하고 실제 저는 이 맥문동탕의 효능이 언제 가장 강력하다고 느꼈냐면 가래가 끓어서 소리가 좀 이렇게 끓는 느낌? 소리가 이렇게 막 떨리는 느낌이 날 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장복하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제가 약사님들께 여쭤봤을 때 뭐 크게 부작용이 있지는 않지만 뭐 몇 년 동안 장복하는 건 아니니까요. 관절기나 목이 좀 불편한 시기에 이렇게 단기간 음용을 해보시는 건 추천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머플러,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마스크, 목 워머 다 너무 중요합니다. 앞서서 제가 코, 목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에게 질문을 주셨던 우리 수강생 분도 텔레마케터로서 일을 하시다 보면 오랫동안 말씀하실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항상 목 워머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가 물론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이야기할 때 답답한 건 사실입니다만 실제로 우리 호흡기를 많이 보호해주는 보호 장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머플러 목 워머도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좀 근원적인 내용 두 가지를 보태드리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복식호흡, 이 부분은 사실 이 부분만으로도 몇 편의 영상을 제가 촬영해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또 디테일한 노하우들이 있는데 근원적인 복식호흡 노하우보다도 이 복식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호흡이 어떤 호흡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가늘고 긴 호흡입니다.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가늘고 길게 숨을 빼는 연습을 많이 해주실수록 복식호흡 가깝게 호흡 습관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구강호흡 습관은 가늘고 길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마시는 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충분히 깊게 폐로 채운 숨, 들숨을 제대로 채우고 날숨을 가누고 길게 빼는 연습을 하다 보면 복식호흡 메커니즘으로 우리의 호흡 습관을 건강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호흡 영상을 촬영하면서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담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되도록이면 구강호흡 습관 쓰는 분들 말씀 빠르게 하는 습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반대로 해주세요. 되도록 천천히 그리고 간결하게 말씀하는 습관을 체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뭔가 할 말이 많아서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많아서 다급해서 혹은 좀 성격 자체가 급해서 빨리 말하고 말을 장황하게 하시는 분들이 목을 좀 거칠게 쓰거나 목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자, 그래서 천천히 간결하게 말하는 습관만 잘 들여도 여러분들의 목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보다 목소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방법, 꿀 성대를 지켜주는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현재 국제행사 아나운서로서 또 많은 분들의 보이스와 스피치를 교정해드리는 보이스 스피치 또 튜터로서 활동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공유 드렸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아직 저를 만나보지 못하신 모든 분들께 유용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따뜻한 목소리 또 편안한 말하기 소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문의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소통 가능하니까 편안하게 남겨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